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개발자로 그 수업을 듣게 됐냐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웹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웹 서버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백엔드라고 하는 영역인 자바를 배워본 거고요. 이제 오늘은 웹에서 이제 데이터를 발간한다는 거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형식,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HTML, CS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배웠어도 인터넷에서 좀만 보면 쉽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럴까요? 아침부터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 됐다. 어이? 평소에 문제 없다니 오늘따라? 아, 다시. 이 브라우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발간하는 HTML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다고 했습니다. 방금. 누구나 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검색만 하는 정도로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I한테 대부분 이 HTML을 요즘은 시켜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HTML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요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GPT한테 나 어떤 페이지 필요한데 만들어줘 그러면 정말 잘 만들어줘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새로운 문서를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AI한테 시킬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대해서 주의할 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아, 아마 이쪽 좀 저 뒤쪽 가면 있을 거예요. 뭐 실수할 점 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아마 CSS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쉬운 거라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에 이쪽에 있었던 걸 제가 아마 뺀 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좀 나중에 좀 알려드리고 하여튼 수업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도 해보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 거고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이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PPT를 구글 독스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야 되겠죠. 도큐먼트는 이런 걸 도큐먼트를 하고 이제 PPT죠. 이 PPT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자, 그래서 PPT를 시작이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인터넷이랑 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이랑 웹.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웹소켓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대충은 감을 잡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인터넷이 뭐고 웹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인터넷이 뭐지? 자, 웹이 뭐지?
인터넷과 웹 차이가 혹시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두 개가 뭐가 다르지? 실제로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많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이해하시려면 통신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요. 통신. 통신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거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통신이고요. 통신.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는 것도 통신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집에서. 요즘은 뭐 라디오를 듣는 사람 잘 없는데 라디오 이렇게 그 뭐예요? 안테나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또 라디오를 이렇게 주파수 맞춰서 들었는데 이것도 통신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 있죠. 라- 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영상이 나오는 것도 통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키는 것도 통신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보고 싶은 거는 도대체 이 통신이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랑 이 통신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알려드리긴 했을 텐데 통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자, 이런 신호들이 있죠. 현재 뭐 이거를 쓰냐, 이걸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0과 1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신호. 자, 이 신호들은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동쪽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이 주파수가. 예를 들어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주파수를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안테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신호를 음량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고 TV를 본다 그러면 TV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이렇게 TV 케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이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0101로 우리가 신호를 받아들이냐? 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보면 여기 이런 문자표가 있습니다.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고 C라는 문자가 있고 자, 이런 문자를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이 표로 만든 것을 번호를 매겨요. 요거네요죠. 번호를 매기고 이 번호를 매긴 걸 0101로 또 표현을 다시 이렇게 합니다. 0101을 또 숫자니까 이거 이진법으로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 정기적 신호를 보내고 정기적 신호로 만든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모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껴 있어서 이 모뎀이 요 0101의 신호를 주파수로 바꾸고 주파수로 바꾼 것을 다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는 어떻게 하느냐? 소리는 이제 뭐 소리라고 하는 또 이런 음량 정보가 있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잘게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여기다가 또 번호를 매겨요. 번호를 매겨서 이 번호를 매긴 것을 다시 스피커가 소리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프레임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또 잘게 쪼개요. 이렇게 막 잘게 쪼갭니다. 쪼개서 여기다가 각각 있는 색깔 번호를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 색깔 번호를 이제 초당 프레임으로 계속 출력하면 이게 영상이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가 또 사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쓰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이진법으로 바꾸고 이진법으로 바꾼 것을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그걸 다시 전송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통신이라 불러요. 요 과정을 통신. 자, 이 여러 가지 통신 중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터넷. 아마 여러분들 세대 때는 못 봤을 거예요. 우리 반에서 이제 그걸 본 사람 없을 텐데, 오성님이랑 몇 분은 보셨을 텐데, 어, 그 인터넷을 예전에는 인터넷 선으로는 안 했고요. 뭘로 했냐면 전화선으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 전화선이 꽂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다 핸드폰 쓰니까 전화라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전화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전화기. 전화기가 이렇게
전화선을 이렇게 꽂혀 있어서 그 전선을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데요. 요즘 이제 핸드폰을 쓰니까 이런 전화기라는 걸 모르죠. 자, 이 전화기 전선을요, 컴퓨터에 꽂아서 썼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 쓰는 요 통신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의 정보가 지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컴퓨터로 인터넷에 연결할 때 이 전화가 연결되는 것처럼 띠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연결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이 전화에 사용되는 비용이 그대로 인터넷에 청구가 되는 바람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전화기의 전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진 않고요. 인터넷 케이블을 다 깔아져 있죠. 이 케이블 까는 사업을 했고,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인터넷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미래에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인터넷이 다 깔려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다 지하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동축 케이블들이 매설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었죠. 여하튼 뭐 제가 뭐 누구를 뭐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케이블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하에 매설된 게 아니라 아직도 이제 그 요거를 뭐라고 하죠? 전봇대? 전봇대에서 이렇게 선을 빼오는 집들도 있어요. 저희 집도 지금 좀 약간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서 전선을 이렇게 빼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500메가바이트밖에 속도가 안 나고 인터넷 1기가짜리 쓰고 싶으면 지하에 있는 동축 케이블을 끌어와서 써야 되겠죠. 아파트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에서는 아직 이런 이거 뭐라 하죠? 전선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빼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튼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통신이라는 게 있고 그 통신의 하위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더라. 통신 하위에 인터넷. 여러분들 통신이 왜 발달했는지 혹시 아세요? 통신이 발달한 이유? 그죠. 요즘 이제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발달했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됐어요. 전달.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 통신이죠. 제일 처음에 나온 수단이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불을 이제 주기적으로 어떻게 피우냐에 따라서 적군이 왔어요. 뭐 이런 식의 통신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자적으로 전기적으로 통신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발달된 게 인트라넷 인터넷이 아니라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최초의 인터넷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발달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전에 뭐 유닉스 뭐 리눅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닉스의 초창기 OS로 만들어진 게 인터넷에 또 만들어졌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전쟁을 상해서 만들어졌고 전쟁 때 이제 이 OS가 왜 만들어졌냐면 미사일을 쏠 건데 그걸 이제 추적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OS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뭐 여튼 대부분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은 다 전쟁 때문에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 때문에 발달한 게 또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데 또는 유선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탈취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탈취하면 어떤 정보를 보내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이제 도망갈 거니까 또 점령을 또 따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암호화가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하죠.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가 또 근데 여러분들 발달시킨 게 또 있어요. 이 암호화를 풀려고 또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컴퓨터가 이제 사실 계산기거든요. 이 계산기가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컴퓨터 하고 싶은 일 계산인데
이 컴퓨터가 암호화된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서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인터넷과 컴퓨터는 전쟁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튼 어, 좀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 첫 수업이니까 여기 이제 통신과 인터넷에서 좀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죠. 예를 들어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이미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구현을 해서 그 데이터를 비트 형태, 비트 형태죠. 자,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주파수로 바꾸는 거예요. 주파수로, 주파트 형태로 바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통신 장치인 모뎀을 통해서 신호를 변환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신이랑 인터넷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고요. 인터넷.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하시려면 이렇게 서버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서버 역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클라이언트 하는 역할. 자, 이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라는 친구가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 해야 돼요. 물론 사실 이 서버, 중재자가 없이도 각각이 서버가 되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긴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서버라는 것을 두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서버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어? 또는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돼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서버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쿠팡에 자주 접속하죠. 그럼 이게 쿠팡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 쿠팡 서버에서 내가 뭐 어떤 걸 검색을 해. 내 오늘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좀 이제 시원한 상의를 검색하고 싶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주고 선풍기가 검색되면 선풍기를 이렇게 주고 에어컨 필터를 좀 갈아야 되면 에어컨 필터를 주고 이렇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가 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되고 그걸 이제 요청하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돼요. 클라이언트라고 불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 지구가 좀 크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큰데 다른 나라로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 중간에 이제 서버가 여러 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버가 이렇게 여러 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구글에 접속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데이터가 궁금해. 그러면 이렇게 중계하는 서버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여튼 이렇게 서버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해저 동축 케이블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지하에 바다, 요거 해저죠. 자, 여기 지금 바다라고 칠게요. 자, 바다에 요 지하에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동축 케이블들이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깔려 있고요. 동축 케이블 현황 같은 거를 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검색을 해봤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실제로 깔려 있는 동축 케이블들이에요. 지하에 이렇게 바다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게 어,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보다 이제 또 각광받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되겠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걸 외우는 것보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보통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저게도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나요? 여기 조금 더 낮게 해가지고 여기 좀 이번에 죄송해요. 이 낮게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엄청나게 진짜 이렇게 빼곡하게 깔려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통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인공위성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하면 여기 인공위성이 서로 서버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통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저에다가 깔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케이블로 인터넷에 전송하는 게 빠를까요? 인공위성을 하는 게 빠를까요? 케이블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물리학을 공부해서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이 이걸 주파수라 부르죠. 이 주파수로 된 신호가 이 동간이라 부르죠. 이 동간을 통해서 이동할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주파수가 그냥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는 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여기 동간으로 해서 통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돼요. 여러 가지 관들을. 내가 이제 유럽에 있는 특정 국가에 가기 위해서 꽤 많은 케이블들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빨라질까 아니면 인공위성으로 가는 게 빨라질까 해보면 그건 또 알 수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거리만 놓고 보면 케이블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이제 이 케이블들이 잘게 쪼개져 있어서 이제 이 케이블로 통신을 하는 게 빠를지 인공위성으로 통신할 게 빠를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가 더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인공위성을 하는 게 나중에 더 빨라지겠죠. 지금 딱 보면 뭐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그것도 볼까요? 스페이스X. 그냥 인공위성 이렇게 볼까?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고 이게 지금 21년도예요. 21년도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인터넷이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타고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위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 중에 공기가 좀 덜 노출돼 있는 좀 우주의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전파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 여기 지구보다는. 근데 이제 제 생각이고 또 공기의 밀도가 또 높아야 또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 물리학을 좀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얼마더라? 8만 원인가 9만 원 하면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에다가 인터넷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주냐면 이렇게 접시를 줘요. 접시를 주고 그 접시 여기 있다. 이 접시가 위성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따라다녀요. 목이. 얘가 목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인공위성을 찾는다는 거죠. 400만 명이 넘었대요, 벌써.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가 전화 통신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SK랑 LG도 꽤 위기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래서 이제 멀리 돌아왔지만 인터넷이라는 건 뭐다? 모든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망.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 불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을 했었고요. 옛날에죠. 초기. 자, 여기 이제 2018년도에 10기가 인터넷이 상용화가 됐어요. 10기가. 10기가가 나온 지가 벌써 8년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은 5기가가 19년. 지금은 이것보다 더 빠르죠.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이해하시려면, 이해한다기보다는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IP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켓 통신을 할 때, 내 컴퓨터 IP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이 친구들을 다 IP라는 걸 부여를 해요. IP는 고유 번호가 됩니다. 고유 주소. 여기 보면 컴퓨터들 간의 고유 주소에 해당하는 IP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그리고 통신을 할 때 TCP라는 규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 패킷 통신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 TCP는 그냥 이제 뭐 지금은 당장은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그 다음에 이메일, 채팅, 온라인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파일 공유 등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하위에 뭐가 있냐? 웹이 있어요. 웹. 자, 이런 서비스들 중에 무슨 서비스가 있다? 웹 서비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켜서 검색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웹 서비스라 부릅니다. 웹 서비스, 인터넷 하위에 있는 웹 서비스. 내가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유튜브 서비스인가요? 웹 서비스인가요? 그렇죠. 웹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웹 서비스 중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렇게 영상이 여러분, 혹시 끊김없이 오는 내가 거 있죠? 터득한 이런 노하우를 거를 우리가 어디 저장해 스트리밍 두고 서비스라고 AI한테 해서 자, 주입시켜서 일반적으로는 활용하면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해. 어떤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주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가 소켓 통신에서 배운 것처럼 연결이 이렇게 되어서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이제 주소 형식에 대한 건데 좀 우리가 쉬었다 와가지고 또 나머지 또 보도록 해볼게요.